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치사율 한국보다 높다. 문재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일본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는다. 유럽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적은 독일이 어려움에 빠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환자를 받아들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이 잘하고 있고 일본이 잘못한다는 논조가 많이 눈에 띕니다. 한국의 감염자 수가 많은 것은 일본보다 PCR 검사를 철저히 실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일본은 방역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입국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각국이 입국 규제를 하고 있어 세계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바이러스 대책을 지지하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3월 중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의 세계 평균이 34%였는데 한국은 1%인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철저한 검사 체계를 본받아야 한다는 TV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3월 29일 시점에서 일본의 감염자 수는 2612명, 사망자는 66명으로 치사율은 2.5%. 단순히 이 숫자만 비교하면 한국 예찬의 결과가 도출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치사율의 검사 대상을 넓히면 동시에 분모도 늘어나는 셈이니 자연히 치사율은 떨어집니다. 의료 붕괴 상태인 이탈리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검사할수록 치사율은 낮아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분모는 감염자 수여만 할까? 실제로 또 하나의 치사율이 존재합니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협력하고 있는 사이트 월드미트에 의하면 3월 28일 시점에서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가 151명, 한국은 3명, 일본은 0.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모를 인구로 추정하는 진정한 치사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한국 사정의 밝은 저널리스트 이시타카 켄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질병본부가 3월 30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감염자 수는 9,661명, 그 중에 20대와 30대가 3,632명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두 연령대를 합쳐 1명입니다. 치사율이 낮은 젊은 층이 감염자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치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유행 초기에는 경증자가 다수 입원하여 침대를 메워 고령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인은 거의 매일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자 대학 개공교수로 마츠모토 클리닉 원장 마츠모토 히로이코 씨는 이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PCR 검사는 검사하는 사람에게 높은 스킬이 요구되고 무작정 검사 수를 늘리면 그만큼 정밀도도 떨어집니다. 확실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수십 배가 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은 만큼 잘못될 판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실은 음성인데 쓸데없이 격리해 의료 자원이 소비되어 버리거나 반대로 사실은 양성인데 음성의 판정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밖을 돌아다녀 새로운 감염 확대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마마츠 의료센터의 야노 쿠니오 부원장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최종 목적은 사망자 수를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인구 100만 명당 치사율이 낮을수록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이 수치가 낮기 때문에 검사 수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검사 수를 늘려 의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할 위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일본에서 일어날 상황을 지켜보면 알겠죠. 감사합니다.